자,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일 하시면서 듣고 일단 라디오처럼 켜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젝트는 오늘 방법론은 제가 이제 디자인 싱킹을 조금 사용할 건데요. 이제 디자인 싱킹 아시는 분도 있고, 특히 이제 우리 노진아 박사님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 이제 프로젝트 7월 이후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프로젝트 할 때 아주 이제 피부로 와닿으면서 이제 진행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 좀 사전 이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조금 실무적인 얘기, 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다 알던 내용들이라서. 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제 비즈니스 모델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영화 인타임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인타임? 인타임 보신 적 없으세요? 이게 이제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시간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시간. 모든 화폐 단위가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생명의 연장이 이쪽 이렇게 손에 이렇게 시간이 막 흘러가요. 초 단위로 막 흘러가고 이게 길면 길수록 오래 살고 이걸로 다 결제를 해요. 커피 한 잔에 4분. 근데 어제는 3분이었잖아. 이렇게 막 인플레이션도 적용이 돼. 그러니까 시간이 다 모든 기축통화, 지금은 우리가 기축통화가 뭐죠? 기축통화가 지금 현재 뭐죠? 우리 현재? 달러죠. 그때 달러. 우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기축통화예요. 기축통화가 뭐냐면은 환전할 때 어떤 기준이 되는 통화인데 이거 지금 미국이 계속 찍어내고 있죠. 예. 그전에는 뭐였어요? 근본이자였어요. 근본이자. 금의 소유량만큼 이제 금과 1대1로 이제 화폐를 찍어내는 건데 미국이 이제 정치적인 패권을 가지면서 이거 없앴죠. 예. 근본이자 날려버리고 자기네가 연준을 만들었죠. 연준. 미 연방 절을 만든 거죠. 그죠? 연방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 절을 막 찍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미 연준이 한마디 하면은 이게 그냥 경제가 휘청하죠. 제가 계속 금리 올려버리면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예, 연준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다 죽어요. 자, 어쨌든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이제 달러를 찍어내고요. 그걸로 통해서 위안화라든지 한화라든지 이제 교환해가지고 이제 물물거래를 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시간이에요. 이 미래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기축통화가 돼서 이 버스를 타려면 시간을 걸어가든지 아니면 버스를 타는 시간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엄마가 죽어요. 이 사람이 이제 생명력이 2시간 거리인데 1시간밖에 없어가지고 나중에 죽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누구죠? 주인공이 열받아가지고 100만 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털러 갑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재밌게 설명했던 게 화폐 단위가 시간인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뭐죠? 지금 화폐 단위 이제 한국 한화잖아요. 그쵸? 한화. 그쵸? 앞으로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화만큼, 지금 이제 사실상은 여러분들 현금 안 세잖아요. 사실 카드로 하고 통장에 있는 숫자로 모든 걸 결정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은 물론 돈 만들 때가 있긴 있어요. 동전이라든지, 이런 거 지폐나 5만 원,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가끔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전체 저기다 담아두고 있지는 않죠. 물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예전 분들은 이렇게 옛날 장사하신 분들은 돈 만지는 손맛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이불 전기장판 밑에 그다음에 장롱 속에 막 이렇게 숨기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옛날 동안 꾸불 습관이 있잖아요. 돈 벌면 얼마 이렇게 숨겨놓고 막 이런 게 있어. 근데 그분들이 이제 치매가 돼서 이제 돈을 어디다 놨는지 기억을 못 해.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벽을 뚫고 나갔더니 벽에 만 원짜리가 쑥 떨어지고 어디는 마늘밭 있죠. 마늘밭 하니까 마늘에서 돈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그래요? 그분들이 이제 습관이 이제 돈을 벌면 은행에다 안 맡기고 어디죠? 현금화를 했던 거죠. 자, 여러분들 현금화를 하면은 장점은 뭐죠? 장점. 현금화를 하면 장점. 현금화의 장점. 내가 이제 여러분들 급여를 500만 원 할게요. 500만 원이 이제 은행에 없어. 우리 방 안에 싹 쌓여있어. 500만 원 이제 다발로. 그 장점은 뭘까요? 여러분들 현금의 장점 모르세요? 그렇죠. 즉시 쓸 수 있고 그런 거지. 리퀴데이션이 자유로운 거. 그다음에 과시가 되죠. 과시. 과시.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잖아. 인스타그램에 쫙 찍어가지고 500만 원짜리 쫙 깔아가지고 뭐 일 정도 있다. 과시. 나 현금 부자야. 막 이런 거. 그 요즘 뭐 다단계 하시는 분들 이런 거 하잖아. 통장 까고 뭐 5만 원짜리 쌓아놓고 하면서 가입해라. 너 돈 이렇게 벌었다. 나만 따라해라. 뭐 리딩 투자 그룹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결국 다단계잖아요. 보면 결론은 다단계잖아요. 5만 원짜리 그 사람들 그러니까 현금 그 자랑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부류들이에요. 조폭들. 어디 저기 뭐가 그 뭐죠? 그 어깨 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해서 조폭분들 뭐 돈 막 이만한 가방 들고 다니잖아. 5만 원짜리 해가지고 그쵸? 예. 자, 돈 버실 때 벌더라도 자랑은 하지 마세요. 명이 짧아져요. 예. 돈을 자랑하면 명이 짧아집니다. 예. 예, 지금 뭐 로또 당첨되신 분들 추적을 다 해보면은 돈을 이제 다 쓰고 빚을 많이 진 사람이 많고 결과가 안 좋아요. 결론이 안 좋아.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과시하지 않을 때, 한마디로 여러분 자랑하지 않을 때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과시욕은 조금 접어두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이제 분위기는 이 정도로 이제 끌어갔고, 제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제일 중요한 게 3간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3간. 인간, 공간, 시간. 이 3간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여러분들 돈 버는 게 그 통장을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벌긴 벌었는데 사실 맨날 통장에 보면 남아있는 게 없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돈을 벌었어. 아, 이번 달 1,000만 원 들어올 거야. 딱 해가 딱 봤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돈을 벌잖아요, 맨날. 근데 왜 남는 그 우리 잔고를 보면 맨날 항상 없죠? 쓰는 게 많은가 보지. 비슷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카드를 써서 그래요. 미리 선으로 땡겨 써서 그래요. 카드가 뭐예요? 부채를 최대한 줄 수 있는 우리의 그 마그네틱 카드 아닙니까? 좋은 말로는 신용을 기반으로 해서 네가 지금은 그렇지, 현금이 회사. 그거를 담보로 해서 너의 신용 등급을 담보로 해가지고 내가 1억까지는 은행에서 이렇게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대출이고요. 그거를 이제 카드화한 게 이제 현금 카드, 이제 우리 신용 카드죠. 현금 카드와 신용 카드는 틀려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이제 신용 카드의 단점이 뭐냐면 내가 얼마 쓰는지 잘 몰라. 맞아. 막 써. 여러분이 쓸 때마다 문자는 날라오지만 뭐 그거 가지고 뭐 체감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현금 들고 다니면서 돈 써봐요. 못 쓸 걸? 술값 100만 원 내야 되는데 그 막 세고 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당장 하셔야 될 일이 신용카드를 줄이시고 이제 가급적 직불카드로 전환하시는 거를 조금 이제 권해드립니다. 일단은 내가 돈 얼마 쓰는지를 알아야 돼. 이게 첫 번째예요. 얼마 버는가는 뻔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출을 얼마 쓰는지 인지하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버는 거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소비를 통제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간, 인간, 시간 3간이에요. 하나 예를 들게요. 내가 택시를 타고 어디로 이동을 해요. 왜 그렇죠?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가 들죠? 시간이 많이 들죠. 자, 비행기 타고도 가면 더 빠르죠. 그러니까 결국 돈이 많이 들죠. 예, 어떤 운송수단을 이제 타고 갈 때는 돈이 많이 듭니다. 어떤 공간을 이동할 때 그래요. 자, 반대로 공간을 점유할 때 할게요. 우리가 강남에서 이제 30평 점유하는 거랑 뭐 지금 여기는 영종도입니다. 영종도에서 30평 점유하는 거 가격이 틀리죠. 예. 엄청 차이 나지. 예, 땅값이 틀리잖아요, 일단. 땅값이 틀리고 저는 뭐죠? 엄청 멀죠. 지금 영종도라는 섬에 있죠, 저는. 그렇죠? 예. 같은 점유를 공간을 했지만 위치에 따라서 점유 공간이 달라요. 뭐 이겁니다. 그다음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인데 인간과 인간관계는 뭐냐면 흔히 이제 그 용역 또는 서비스예요. 내가 머리를 제 스스로 깎을 수 있으면 제가 뭐 미용실 안 가겠죠. 근데 어디 가요? 이제 미용실 가서 머리를 깎아달라고 하죠. 예, 예쁘게 깎아줍니다. 이거 뭐죠? 일종의 서비스를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반대로 제가 이제 뭔가를 시키려고 하거나 뭐 이런 거 다 비용을 줘야 되죠. 비용. 알바비를 주거나 뭔가 줘야 됩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리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뭐라고 해요? 대리인 이론이라고 해요. 대리인 이론. 우리 흔히 이제 직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 시간과 내 특정 이걸 아끼기 위해서 명업상을 둔다든지 재무계 쪽을 둔다든지 해가지고 대리인 비용을 지급하면서
직원이라는 사람, 우리 인플로이한테,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내가 할 일들을 대신 맡겨주고 그들을 통제하는 걸 바로 이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의 삼관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자, 이제 점점 이제 심화됩니다. 여러분들은 온라인이라고 가정하고 할게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이 세 가지 이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로우 프라이스, 아주 거의 최저가이거나, 또 쉐어링, 고객의 경험을 자동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구색, 여러 가지 다양한 구색들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에서는 좀 성공하는 그 모델을 갖고 있어요. 이걸 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죠? 이런 게 한데, 예, 아마존이죠, 아마존. 예, 아마존이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아마존은 플라이휠이라는 그런 BM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한 설명을 드리면, 낮은 가격으로 고객을 모으고, 고객이 늘어나면 판매자들을 끌어들이고, 판매자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 셀렉션을 또 만들죠. 그리고 구색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다시 트래픽을 유도해서 셀러들을 또 유지하고, 계속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저비용 구조를 갖고서 이제 이 몰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근데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닐 수 있잖아요. 서비스하는 회사일 수 있고, 다양한 회사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엔 다 온라인을 다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예, 온라인을 필수적으로 조금 생각해 줘야 되고, 그러면은 모바일 인터넷 비즈니스에서는 이제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에 대한 측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AA, RRR 단계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어케지션, 액티베이션, 리텐션, 리퍼럴하고 리베뉴에서 뭐 아마 앱 실행 수라든지 가입자 수라든지 뭐 MAU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측정 지표로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가지고서 성공했다, 아니면 뭐가 더 부족하다, 더 늘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측정이 가는 거예요. 측정하지 않으면 뭐죠? 측정하지 않으면, 예, 측정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자, 제가 MAU까지 말씀드렸고, 가격 민감도고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번 강의만 있고 다음 강의가 없어요. 보니까 온라인에서 강의가 없어가지고 이번 말고는 제가 여러분들 전달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중요한 가격 민감도하고 가격 전략을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제 아까 비즈니스 모델 그 제너럴한 거 말씀드린 거예요. 가격 민감도로 가는 것은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죠? 판매자가 아니에요.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에 대한 그들의 어떤 민감한 어떤 측량하는 그런 느낌들이에요. 그 다음에 가격 전략은 뭐죠? 반대로 그 가격 민감도를 없애기 위한 공급자 또는 판매자의 가격 제한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가격 민감도만 말씀드릴게요. 레퍼런스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레퍼런스 가격이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쿠팡에 비교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쇼핑에 비교하고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싼지 비싼지를 비교하는 게 있어요. 예. 이건 뭐죠? 충분하게 비교가 가능한 제품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무형의 제품은 비교하기 힘들죠. 용역 같은 경우는 좀 비교하기 힘들어요. 그다음에 서비스 질도 좀 다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레퍼런스 가격이 그 사람들의 민감도, 가격 민감을 영향을 준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고객이 인식한 위험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알리바바에서 구매하고, 하나는 그 우리 흔히 말하면 이제 쿠팡에서 구매한다고 할게요. 똑같은 제품인데 옷을 하나 예를 들게요. 쿠팡에서 하는 옷은 이제 뭐 4만 원이고 알리바바에서 파는 옷은 3만 원이었어. 디자인이 또 거의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로 갈까요? 쿠팡에서 하겠죠. 알리바바에 회원가입해서 구매한 사람은, 알리바바에서 구매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좀 하기 힘들겠죠. 왜 그럴까요? 돌멩이가 날라올 수 있으니까. 돌덩이 주문했는데 돌이 날라왔어. 얘 이럴까봐. 처음 사용하는데 해외, 알리바바, 중국, 이게 주문해서 벽돌 날라오면 어떡하지? 이런 게 인식한 위험이 있어요. 두 번째는 너무 싸면은 혹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있죠. 자, 세 번째, 전환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전환 비용이 뭐냐면 내가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가 있었는데 100만 원에 똑같이 물건을 받아왔어요. 근데 새로운 업체가 95만 원에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단 가격적인 건 5만 원이 더 싸죠.
물론 그 5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새로운 업체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재계약해야 되고 절차해야 되고 뭐하고 하면 그쪽 업체를 바꿀 때 그 귀찮은 비용이 있어요. 귀찮은 비용. 그 5만 원 바꾸려고 1년 해봐야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거 그냥 바꿀까? 그렇다고 제품의 차이가 큰 차이가 없어. 물론 이제 아끼려고 하신 분은 그거라도 시간을 들여서 바꾸려고 하겠지만 어떤 분은 그 전환 비용이 귀찮아서 안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만약에 큰 차이가 나. 여기는 100만 원인데 이쪽 50만 원을 할인해 준대. 제품이 같아. 이런 뭐죠? 확 바꿔버리죠. 왜? 전환 비용이 그거에 비해서 크니까. 근데 가격 대비 품질 인식이 있어요. 가격 대비 품질 인식이 뭐냐면 뭐 일단은 가격이 비싸면 좀 좋아 보이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의류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브랜드 같은 경우 옷이 하나는 이제 뭐 나이키 하나는 운동복인데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앞에 막 가판대에서 막 파는 거고 똑같은 우리 저거라고 하게 똑같은 아디다스인데 하나는 가판대에서 막 팔고 있고 하나는 우리 바로 옆에 뭐 브랜드 매장에서 이제 팔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물론 이제 싼 거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조금 옆에 이제 브랜드에서 나온 신상이나 좀 좋은 제품을 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자, 이 가격 대비 품질 인식입니다. 똑같은 브랜드이지만 할인된 거나 재고 방출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 이왕이면 제값 내고 사려고 하는 노력. 근데 지출 규모예요.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이거는 금방금방 막뭐 손해 나도 상관이 없으니까 금방금방 의사결정이 높지 않아요. 근데 자동차라든지 만약에 집이라든지 일단은 뭐 100만 원 넘어가면은 일단은 비교하게 돼 있죠.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금액이 크니까 지금 뭐 제품이라든지 어디서 만들었는지 이게 한마디로 뭐 더 따져보잖아요. 네, 이런 게 막 지출의 규모예요. 자, 지금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민감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종 이득. 결국 이제 이걸 샀을 때 내가 이득이 있어? 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계산하죠. 구매자들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샀을 때, 전기 자동차를 샀을 때, 내가 만약에 뭐 전기 충전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름값을 아낀다든지, 아니면 주차비라든지 통행세를 아낄 수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이득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바에는 차라리 내연기관 차보다 전기차를 사겠다.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장기적인 계산. 뭐 비용 분담은 간단해요. 뭐 우리 비용 분담은 현금으로 이제 뭐 5천만 원 이게 아니라 이제 뭐 캐피탈 껴가지고 뭐 1,000만 원만 내고 4천만 원은 뭐 한 뭐 40개월 할부로 갚는다. 그렇게 해준다라고 하면 이제 비용 부담이 줄어들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이 인식한 적절성이 있는데 이건 이제 같은 제품인데 약간 이제 공정하지 않은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짝퉁 할까요? 짝퉁? 뭐 이제 짝퉁 똑같은 L사 가방인데 지하철에서 팔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보증을 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자기가 L사에서 진짜 현금 주고 산 거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이제 중고라고 내놓고 팔고 있는데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야 혹시 이거 짝퉁 아니야? 이거 샀다가 또 나중에 문제되면 어떡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프레이밍 효과인데요. 이거 상세 페이지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프레이밍 효과가 뭐냐면 상세 페이지에 구구절절 막 써놔요. 써서 뭐 이게 어디에 좋고 이거 지금 사지 않으면 뭐 다음에는 제가 봤는데 한마디로 우리 얼리버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티켓이 있어요. 뭐 우리 여름이니까 우리 한 7월 달에 페스티벌 있다고 할게요. 7월 페스티벌 티켓이 한 10만 원짜리가 있는데 지금 얼리버드로 나온 거야. 50%로. 지금 안 사면 왠지 그때 가서 10만 원짜리 구매해야 될 것 같은 불길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시간에 쫓긴다든지 이래가지고 어차피 갈 거면 하나 사두는 게 어떻게 해가지고 올리버드 티켓을 구매하는 이런 건 뭐 프레이밍을 주는 거죠. 시간이라는 프레임을 줘가지고 지금 사지 않으면 우리 그 컨텐츠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흔히 땡땡 컨텐츠사에서는 뭐 지금 하면은 뭐 3,000원이고 뒤로 가면은 3만 원 뭐 이렇게 어떤 영상 강의를 이제 홍보할 때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영단기도 이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영단기 가면 뭐 시간 막 흘러가지 않나요? 뭐 시간 큰 거에서 막 계속 흘러가잖아요. 막 초 단위로 막 흘러가잖아요. 왠지 거기 밤새도록 24시간 뭐 그 영어 단어를 배울 때 시간적으로 나도 외우지 않으면은 뭔가 조금 떨어질 듯한 그런 느낌들을 좀 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소비자들로 하여금 가격을 민감하게 만드는 민감도고요. 그럼 반대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공급자 입장에서는, 우리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그거를 해지를 해야 되냐?
이게 이제 부분적 소유가 있어요. 전체를 다 소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뭐 카시어링이나 공유 개념 있죠? 공유 오피스, 요즘 뭐 공유 전동 키보드, 뭐 이런 거 공유자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건 다 뭐 부분적 소유죠. 그때만 쓰는 거고. 번들링이라는 게 뭐 있죠? 예, 모아서 하는 거. 이거 어디에 많이 있지? 마트에 많이 있지, 마트.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는데, 좋아하는 과자 테이프로 딱 묶어놨죠. 다른 것도 다 먹게끔. 다섯 개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게 두 개인데 세 개는 별로야. 근데 이 두 개를 따로 살 가격이면 다섯 개 사는 게 나을,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예, 번들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원 플러스 원도 번들링이 하나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 플러스 원도 보면. 왜냐면 이제 난 하나만 먹으려고 했었는데 하나 가격에 두 개가 되면 뭐 굳이 이제 다른 거보다 이걸 사죠. 리스하고 렌탈인데요. 리스하고 렌탈의 차이점은 빌려 쓰는 거면 똑같아요. 근데 자산의 소유가 나한테 있으면 리스고요. 그 다음에 렌탈 업체에 있으면 렌탈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자동차 렌탈하면은 이제 자동차의 가치가 이제 그 회사에 속한 거고요. 리스는 아예 우리 집에다 어떤 기간에 동안 가져다 놓고 내 차 가격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중가격제라고 하는 것은 뭐 아까도 잠깐 얘기 들었지만 뭐 얼리버드도 이중가격제이고요. 티켓이 10만 원짜리인데 이걸 뭐 이렇게 시간당으로 쪼개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유아는 얼마, 뭐 성인은 얼마, 뭐 아동은 얼마 이것도 같은 서비스일 때 뭐 쪼개버리는 거 맞고요. 이런 것들도 이중가격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10개일 때 얼마, 1개일 때 얼마 이것도 이중가격제에 속해요. 허들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을 사용 시, 이거 배송비가 이거 많이 있죠. 배송비, 배달 요금. 뭐 5만 원 이상 구매해야 뭐 무료 뭐 이런 것처럼 일정 금액을 사용해야 이제 그다음 하나 더 사게 만드는 거죠. 대부분 이제 배송 가격이 많고 있고요. 그다음에 할인 가격도 대부분 얼마 이상 우리 야놀자나 어디 어떤 숙박할 때도 그 쿠폰 쓸 때 어떤 일정 금액 10만 원 이상일 때 20만 원 이상일 때 할인해 준다든지 이렇게 돼 있죠. 지불 계획은 뭐 당연히 할부입니다. 무이자 제도, 3개월 무이자 뭐 이런 거. 맞춤 가격은 뭐죠? 이 맞춤 가격이 아까 약간 이제 우리 이중 가격이랑 비슷하긴 한데 약간 소셜 커머스 느낌이 좀 나요. 이제 100명이 모였을 때 뭐 한 개당 얼마 이런 식으로 벌크로 구매했을 때 또는 뭐 특정 기관이라고 할게요. 뭐 협상력이에요, 협상력. 내가 뭐 1000개를 살 테니 얼마 해달라, 뭐 이런 것들. 이건 다 이제 B2B에서 맞춤 가격으로 좀 돌아가는 거고. 무제한 제공은 뭐, 여러분 많이 아시죠? 뭐, 무한 돼지갈비, 뭐, 한 번 1인분에 얼마, 뭐, 뷔페가 이제 무제한 제공이죠. 우리 서비스도 보면은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 하면은 다 뭐, 1년 동안 다 쓸 수, 컨텐츠도 이제 많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아까 이 가격이 본인들이 서비스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본인들이 서비스가 뭔지 생각하고, 본인들이 서비스에 맞는 가격 전략을 되게 잘 구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매로 전환되기에 그 허들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제일 강조하는 건 저는 선불이에요. 선불하고 아까 선불이라든지 아니 맞춤 가격이라든지 이분 가격제 뭐 이런 거 제가 조금 여러분들 좀 좋은 가격 전략이니까 그걸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좀 워밍업을 조금 이제 길게 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프로젝트 발굴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쪽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키 팩터라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프로젝트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뭐 프로젝트 여러분들 뭐 많이 머릿속에 그린 그런 프로젝트 맞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이제 크게 말하면 정부 단위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이제 기관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틀리고요. 은행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좀 틀려요. 은행에서 하는 프로젝트는 주로 이제 건물을 많이 짓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가지고 없던 그 건물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비용을 들어가는 계획을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고요. 이 프로젝트는 주로 이제 건축 쪽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건축에서 주로 많이 썼던 얘기가 지금은 이제 작게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할 때나 리포트 할 때 뭐 이렇게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기간 또는 어떤 수행되는 액티비티들이에요. 근데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얘네들은 일정 특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 프로젝트는 뭐라고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건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의는 뭐 학문적 정의는 큰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의 성격인데요. 프로젝트는 시작과 종료일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도 일종의 프로젝트인 거죠. 저희도 딥테크 스쿨이라는 하나의 프로젝트, 교육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적하고 범위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산이 정해져 있고요. 해결해야 될 타스크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팀이 있는 거예요. 능력협회 입장에서 여러분이 하나의 팀인 거예요. 20명이 하나의 이제 어떤 이 과제의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물들은 뭐 프로젝트들에 대한 산출물들이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품질과 일정과 비용이에요. 이제 조금 더 얘기하면 좀 범위도 있고요. 이 범위는 비용하고 연결돼 있고요. 이 범위는 일정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이 범위는 또 품질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범위가 넓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비용이 많아질 수 있고 일정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프로젝트 안에서 균형감 있게 조정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프로젝트에 중요한 게 누구죠? PM이에요, PM.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게 중요한데, 프로젝트 매니저는 꼭 타잔과 같아야 된다라고 해요, 타잔. 여러분 타잔 아세요, 타잔? 타잔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인데, 밀림의 왕자 타잔 있잖아요, 타잔. PM은 왜 타잔과 같아야 되냐면, 최소한의 자원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최소한의 자원. 타잔은 뭐만 입고 있죠? 팬티만 입고 있어요. 최소한의 자원만 입고 있습니다. 그쵸? 최소한의 자원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야 돼요. 타잔이 뭘 잘하죠? 줄타기를 잘하죠. 줄타기. 줄타기는 잘하잖아요. 최소한 줄타기. 그쵸? 그 다음에 또 뭐이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하나의 어떤 뭐랄까 지원군이 있어야 돼요. 하고 부르면 뭐죠? 온갖 그 동물들이 막 몰려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걔네들이 와서 이렇게 동물들이 힘을 실어주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조언해 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흔히 말하면 우리 이제 뭐 사수 부사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오른팔 왼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게 한 명 있어야 돼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가 이동을 못 하거나 이럴 때 우리 치타 있잖아. 치타 데리고 다니잖아요. 원숭이. 그쵸? 치타가 맨날 그 타잔이 잡혀있을 때 문 열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치타가 원숭이가 와서 문 열어주고 이렇게 해결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에 뭐냐면, 자기와 다른 쪽을 동경하는 게 있죠. 제인을 동경하잖아요. 그쵸? 다른 이종이잖아요. 타자는 밀림에서 살았지만, 제인은 새로운 문물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게 뭐 갈망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에서 PM이 되는 역할이겠죠. 사장이 되기 이전에, 뭐죠? PM이죠, 여러분들은. 자,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디자인 싱킹이라는 걸 좀 하게 된, 왜 디자인 싱킹이냐?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수많은 방법론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만의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만의 방법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쵸? 각자만의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하겠다. 뭐 이런 방법론이 개별적으로 다 있으십니다. 물론 이런 분도 있어요. 레디비 그냥 내버려둬. 시간이 곧 해결해 줄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접근법 중에 디자인 싱킹을 제가 들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스탠포드 디자인 스쿨에서 일단 그 이론이 나왔고, 이제 이데오라는 회사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이제 뭐, 요즘 책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가서 뭐 디자인 싱킹 찾으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신 적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 준비, 그 다음에 이해하기, 이제 공감하기라는 뜻이고요. 문제 정의, 아이디어 도출, 뭐 프로토타입 제작, 검증 보완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프로젝트 발굴에 할애될 시간들은 이해하기하고 문제 정의하고 여기에 좀 집중화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팀 구성이나 프로젝트들은 이미 어느 정도 좀 갖춰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얘기는 좀 쉽게 넘어가고, 문제 정의하고 그러니까 공감하기하고 이해하기. 공감하기라는 게 한마디로 이제 고객의 어떤 프로파일링인데 이 부분하고 근데 문제 디피니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제 아이디어 도출해야 될지 이제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늘 했던 부분이라서 그냥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좀 봐주시면 돼요. 자, 공감하기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흔히 말하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알아내려고 하는 하나의 이해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나만의 세계죠. 네. 우리의 세계는 무슨 세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의 세계와 나 이외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쵸? 제가 흔한 말로, 이거죠. 나 말고, 나 말고는 뭐 다른 세상이잖아요. 결국 어떻게 보면. 인식의 세계가 그렇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타인을 이해할 거냐, 우리가 흔히 세계를 이해할 거냐의 세상인데, 핵심은 뭐냐면, 이것이 조금 약간, 체질적으로, 성격적으로 공감하기가 좀 안 되시는 분들 좀 있어요. 뭐 이게 뭐 특정인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특히 이제 남자분들 중에 이제 혹시 이제 TJ 그룹들, 특히 이제 NTJ 그룹 있잖아요. NTJ 그룹들, 예, 공감하기 쉽지 않은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사업하기는 좋은 그 자질을 태어났어요. 스트레스 덜 받고 이제 문제 해결형이고 뭐 이래서. 그렇지만 좀 사람들 관계에서는 좀 피곤하다. 뭐 공감력 떨어진다.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좀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참고로 저는 ENTJ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공감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넘어갈까요? 결국 이제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이제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내고, 이제 그것들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선택을 실현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 뭐 많이 해봤을 거예요. 이제 아마 앞으로도 이제 하실 거예요. 우리 그 워크숍을 통해서 아마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가지고, 프로토타입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뭐 모급을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는 거고요. 그것을 다시 피드백, 다시 결과값을 받아가지고 반영하고, 플랜, 두, 피드백, 이 세 가지가 경영의 기본 원칙이에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뭐 거기서 나온 피드백을 다시 플랜하고 실행하고, 이 세 가지만 반복적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죠. 뭐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 모델은 뭐 이런 걸로 돼 있고요. 디자인 싱킹은 뭐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디자인 싱킹은 이제 그 환경마다 또는 쓰는 사람마다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에마다 조금 이제 약간 좀 수정이 좀 되고 있어요. 뭐 그것들은 뭐 어떻게 이거다라고 또 정해진 건 없고요.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을 찾는 방법인데, 기존의 방식이 아닌 좀 창의적으로 찾자라는 것이 조금 좀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관행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인 방식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그 대신 뭐가 들어가죠? 비용하고 비용하고 시간하고 뭐 이런 게 정해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100년이 걸려요. 이거는 좀 안 좋은 방식이죠. 플라스틱을 없애자라고 얘기했는데 100년 동안 우리 기다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에 해결을 두면 좀 어렵겠죠. 이런 게 시간이 좀 제한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미생물 써가지고 우리 미생물 통해 가지고 플라스틱을 분해하자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친환경적이잖아요. 근데 뭐죠? 시간이 또 오래 걸리죠. 걔도 미생물 해서 이제 부식시켜 가지고 다시 쓰는 건 쉽지 않고요. 또 하나는 미생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야겠죠. 예.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천 톤이 있어야겠죠. 예, 뭐 거기에 따른 또 악취가 날 수 있고요. 또 다른 또 사회 문제가 또 날 수 있어요. 이렇게 뭔가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죠.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 모델은 공감하기, 문제 정의, 아이디어 내기, 그다음에 만들어 보기, 테스트하기, 4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부분들을 이제 시각화해서 좀 정리해서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습관화하면 되게 좋은 모델입니다. 자, 공감하기, 뭐 프로세스 모델 뭐 아까 반복됩니다. 관찰, 정의, 그다음에 아이디어 내기, 그다음에 서비스 만들어 보기, 반복. 요걸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뭐 새로운 경험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인지적 전환이 조금 있어요. 요거를 하게 되면, 디자인 싱킹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기 싫었던 것들을 한번 해봄으로 인해서 문제 접근할 때 이런 식으로 적게 하니까 좀 체계화되는구나 라고 하는 인지적 전환이 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은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좀 거시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행동 양식 같은 것도 좀 주어질 수 있어요. 문제 해결할 때. 그 다음에 도약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약간 이런 걸 통해서 해결 방안을 조금 이제 체계화하였다. 이 정도 뭐 얻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공감하기. 이 공감하기가 누구를 공감하는 게 내 감정을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깊은 감정, 어떤 이거 했을 때 뭐 상황,
약간 여러분들이 연기자가 돼서 상황극도 좀 하셔야 되고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의 형태로 돌아가야 될 건지 약간 유체 이탈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를 버려서 그 사람의 입장으로 또는 고객의 입장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유체 이탈을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실습 시간이었으면 여러분들 유체 이탈해서 이제 특정 인을 흉내내라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주일 씨를 흉내내라. 본인은 이제 이주일이다. 여기 뭐 이주일 씨 모르는 분도 있어요. 이주일 씨 모르는 분인데 이주일 씨가 이제 당대 최고의 이제 핫한 우리 그 코미디언이었는데 뭐 콩나물 팍팍 묻혔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웃기고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을 좀 따라하기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그 사람화 되는 거죠. 뭐 코미디언이 됐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고 코미디언이 됐다고 가정해서 그 사람 흉내내기. 맹구 있잖아요. 맹구 흉내내기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인을 흉내내서 자기의 어떤 캐릭터를 빼고 상대방으로 한번 공감하는 거를 연습을 좀 하긴 하는데 이 시간에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화면상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공감의 핵심은, 너도 그러니, 나도 그렇다. 아니, 나는 그럴 것 같이 생각되는데, 나도 너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아니, 무슨 뭐, 문제 해결하는데 공감이 왜 필요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공감을 하지 못하면요, 생산자 관점에서, 공급자 관점에서 물건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대로 다 만들어 버려요. 그럼 뭐죠? 상대방 쓰기 힘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래서 내가 쓸 물건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 창업자들 부분 대부분 이제 제가 아이템들 보면은 본인과 본인의 업계에서만 쓰도록만 만들어 놓은 게 되게 많거든요. 본인의 업계에서만, 물론 이제 본인의 업계가 되게 크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의 업종과 본인의 연구자들, 한마디로 그 직원들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본인들만 쓰는 딱 그런 비싼 아트한 물건이 나와요, 결국 보면.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쓰기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저는 이제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였던 게 뭐냐면 철봉이었어요, 철봉. 철봉이, 일단 밖에서는 있잖아요. 우리 철봉 같은 게 집에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 조절해가지고 왜 문 옆에다가 붙여가지고 딱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 남자분들 아시죠? 왜 이렇게 운동할 때 뭐라고 하죠? 그 이제 운동할 때 이렇게 어깨 넓을 때 이게 운동하잖아요. 근데 나는 옛날에 뭐였어요? 그냥 막 그거 비싼 그 철봉 기계 뭐 머신을 써야 되거나 부피가 되게 크고 이랬거든요. 뭐 비싸고 그 집에다 어디 놓기도 힘들고.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고정으로 놓고 제가 쓸 수 있게 만들고, 이런 것들, 소비자 입장에서 잘 생각. 근데 헬창 입장에서는 뭐죠? 헬창 입장에서는 집에서 운동하는 거 안 좋아해요. 일단 어디에, 헬스장 가야 되거든요. 헬스장 가서 우통 까고 막 이렇게 뭐죠? 거기서 막 몇 개씩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헬창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쵸? 헬스장 자주 가시는 분들, 뭐, 에브리데이 가시는 분들은 그 철봉 필요 없잖아요. 매일 가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철봉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납득이 안 되죠. 나는 헬스장 가서 매일 철봉하는데 이게 왜 집에서 필요하지? 뭐 이렇게 될 거죠. 자, 조금 여러분들 집중력 떨어진 것 같아서 제가 요거 조금 딥하게 들어갈게요. 우리들 사이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과 나하고는 어떤 한계가 있죠? 거리적 한계가 일단 있죠. 그쵸? 그다음 비대면이나 한계가 있잖아요. 이미.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뭐 다른 생각하시면 뭐 제가 이야기하는 거 놓치는 거죠. 그쵸? 근데 남녀 사이에도 이게 뭔가 한계가 있어요. 뭐 이게 그림에서 보시면 그 남자가 여성분을 바라볼 때는 거의 뭐 종류가 몇 개 안 돼요. 카테고리가 친구, 애인, 가족 이 세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분 있나요 혹시? 여성을 인식할 때 바라보는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성은 남자를 바라볼 때 좀 카테고리 좀 많거든요. 뭐 친구, 애인, 뭐 등산하는 오빠, 교회 오빠, 뭐 이런 오빠, 뭐 요즘 연락하는 사람, 뭐 이런 게 인스타 오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연예인 나오고 그 여성 대표님들 좀 빵 터지시는 거니까 그런가 보습니다. 어쨌든 남자하고 여자하고 상대방 바라볼 때 이게 벌써 인식이 벌써 차이가 확 나요, 벌써. 예. 그 너와 나 사이가 뭐가 문제? 인식의 차이입니다, 벌써. 인식의 차이가 나요. 자, 그러면 이거 인식의 차이는 날까요? 이제 관점의 차이가 나요. 투자자하고 이제 피투자 스타트업 대표하고 이제 막 이제 투자하려고 막 그래. 근데 투자자는 뭐
테이프만 있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회사가 뭐 직원들도 없고 뭐 사무실도 어디인지 모르겠고 이게 진짜 회사가 돌아가긴 해? 뭐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로 피투자계 대표님은 투자자 뭐 돈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투자하고 간섭하려고 하는 것 같아. 어디 투자자 이 사람 뭐 그쪽 다니던 사람 맞아? 뭐 거꾸로 투자자의 뭐 어디다 투자했는지 어디 소속인지 막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검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서로 간에 일단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죠? 우리는 또 내부적으로 어떤 걸 형상화하기가 좀 어려워요. 머릿속에 있는 걸,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사업 계획들, 아이템들, 이런 많은 수많은 어떤 떠오르는 이 아이디어들을 쉽게 형상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림 그리기가 힘들죠. 여기 밥 아저씨는 막 슥싹슥싹슥싹 그래가지고 막 이거 그리고 참 쉽죠? 막 이러잖아요. 이분 이거 20년 동안 하신 거예요. 20년 동안 그림만 그리신 거. 여러분도 20년 동안 이게 아이디어만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 피카소. 이게 뭐 10살 때부터 뭐 이 사람은 그 그림 그렸던 분인데 거의 뭐 이분은 추상화를 위해서 이렇게 거꾸로 이제 분해를 해가는 거예요. 뼈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실물을 그려가지고 거꾸로 이제 이거를 이제 변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피카소 그림 보면 되게 뭐 나도 그릴 수 있어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뭐 뼈만 그리고 대충 그리듯이. 근데 이제 그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사실화를 그려가지고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분들 뭐 그림 거의 뭐 한 50년 이상 그리신 분들이잖아요. 그쵸? 이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걸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솔직히 어렵죠? 그 다음에 제한된 합리성 있죠? 제한된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이 뭐죠? 예. 뭐 똑같은 거리가 있어요. 편의점이 있지만 우리가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올라갈지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죠. 위 언덕에 있는 데가 만약에 세븐일레븐이 좀 큰 데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구색을 많이 갖췄으니까 그 큰 데를 사용하겠죠. 근데 아랫집에 왔더니 알바생이 이쁜 알바생이 있어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겠죠. 뭐 이게 막 틀립니다. 뭐 위아래가 같은 거리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거를 중요시하냐에 따라서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똑같은 키워드를 여러분께 드렸지만 그 검색 결과가 다른 건 뭐죠? 예, 네이버에서 검색했느냐, 구글에서 검색했느냐, 유튜브에서 검색했느냐, 이 검색 플랫폼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제한된 합리성이에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결정 내리는 의사결정이 여러분들 머리 안에서의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거지 우리 모두가 전수조사해가지고 나온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썼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만의 사업계획 서인 거지 그게 한 50명, 100명이 다 머리를 맞대가지고 해서 사업계획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더 좋은 게 나와요. 집단 지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20명이서 모여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볼까요? 예, 좋은 모델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들 혼자니까 사실 약간 편협적인 모델이 나온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같은 대표급들 자원을 20명을 만약에 직원으로 쓴다고 생각하고 한번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의 사업을 한번 제안해 보세요. 엄청나게 좋은 모델이 나와요. 그쵸? 근데 여러분은 그걸 하기 좀 싫어하죠. 왜죠? 일단은 뭐 그것에 대한 공개도 조금 그렇고 또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갖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뭐 이유에서 여러분들이 좀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집단적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 주제인 건 맞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여러분들의 사업은 디벨롭이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예. 식민적 확진 평양, 뭐, 이거는 뭐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뭐, 이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은 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하나 예를 들까요? 뭐, 벌써 이거 1시간이 다 들어오네. 잠시만요, 이거. 자, 고객한테 인터뷰했더니, 고객은 가족이 다 안고 싶은 어떤 이 판자가 3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히 이걸 인터뷰 받은 걸 정리해가지고, 프로젝트 리더, PM한테 넘겼어요. PM한테 넘겼더니 야 이거 의자 그네에다가 의자 3개 붙이는 거는 좀 공간도 부족하고 왔다 갔다 하기 위험하니까 의자 하나로 하자. 그리고 한쪽으로는 이제 나무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양쪽으로 균형 갖춰서 묻자라고 이렇게 프로젝트 리더가 이제 재설계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서 개발자한테 던졌어요. 너 이렇게 개발 좀 해봐 했더니 이거 양쪽에다 묻는 거 되게 어려워요. 이 정도로 개발할게요라고 해서 개발자가 프로그램에 이 정도만 딱 대충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이거 테스트 한번 해보자 했더니 테스트 이거 달기가 좀 힘든데 이렇게 대충 달면 안 될까요? 해가지고 이제 테스터는 이렇게 이제 무슨 뭐 교수형 달듯이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걸 가지고 실제 런칭했더니 줄 하나가 딱 나왔어요. 이 실제 런칭한 거예요. 그리고 산출물 내놔라.
결과값 내놔라. 우리 지금 페이퍼 내놔라 했더니 페이퍼가 없는 거죠. 이게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직을 갖춰서 이렇게 하면 각각 부서적 이기주가 있어요. 또 이걸 가지고서 이제 광고 마케팅 부서에 다 던졌더니 이름만 아이스윙 해가지고 뒤에 시커멓게 해가지고 얘만 돋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컨설턴트에게 이거 조금 자문을 갔더니 뭐 소파처럼 편안하게 안락하게 해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었고, 하여튼 뭐 결국에는 고객한테 물어봤더니 고객은 타이어 하나면 돼요 라고 이렇게 실제 필요한 건 타이어 정도면 됩니다 라고 끝납니다. 여태 무슨 짓거리 한 거죠? 지금 고객한테 인터뷰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오고, 사람들 거쳐갈 때마다 자기만의 부서 이기주의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만 자꾸 이제 해서 결국 이런 제품만 만들면 되는데 뭐 이런 과정들 시행착오를 많이 겪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이런 결과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요?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론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은 머릿속에 여러 번의 느낌과 형상들을 어떤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학습한 언어죠. 구어체를 가지고서 문장으로 바꾸는 거야. 문어체로 바꾸는 거죠. 구어체하고 문어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장을 본인이 다 쓰지 않고 검색을 통해 가지고 희석을 하죠. 보고서나 뭐 이런 거 갖다 붙여서 쓰잖아요. 왜냐면 그게 좀 그럴듯해 보이니까. 문어체 표현에서는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문어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떤 검색해가지고 뭐 내가 이거랑 읽어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 섞잖아요. 희석이 일어나요. 그걸 또 이제 배경 지식이 없거나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뭐 투자자들이나 이런 데 갖다 주면은 잘 모르겠죠. 게다가 이제 발표하는 시간에 뭐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깜빡 졸거나 이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겠죠. 여러분이 100을 준비했지만 실제 전달되는 건 5%밖에 안 돼요. 실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제가 누구죠? 발신자죠. 제가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발표 자료하고 이거 통해서 이제 전달하잖아요. 제 음성이 뭘로 가요? 디지털로 가가지고 다시 복호화가 일어나서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해독이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말로 다시 해독이 되고, 근데 이게 갑자기 버퍼링이 생긴다고 해봐요. 이 시스템 사이에서 이렇게 버퍼링이 생기면 여러분이 이거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 순간 놓치잖아요. 뭐 버퍼링 생겨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또 갑자기 머릿속에 딴 생각하는 거냐. 어제 아까 점심을 잘 맛있는 거 먹었어야 되는데, 이따 야식은 뭘로 먹어야지? 이거 끝나고 10시에 이거 치킨 시켜 먹으면 9시에 배송,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뭐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건 제가 전달한 거에 5%도 아닐 거예요. 그쵸? 그리고서 저한테 얘기하시죠. 저 발표자료 좀 공유해 주세요. 결국에는 발표자료 공유해 달라는 얘기합니다. 결국.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백날 떠들어도 여러분 오늘 자고 있나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있나면 저는 새롭게 또 거듭날 것이에요. 저 똑같은 강의 2번, 3번 하는 경우도 있는데 2번, 3번 참석한 분도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 있어요. 대표님 강의는 늘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대표님 강의는 늘 들을 때마다 새롭대. 당연하지. 잊어버렸거든. 여러분 이틀 뒤면요. 저 기억 잘 안 나요. 이틀 뒤면 기억 안 납니다. 저. 그래서 오늘 뭔가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 뭔가 좀 정리를 좀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엠패스 맵이라고 있는데, 인터뷰 과정에서 이것들이 상대방이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이제 정의하는 과정이에요. 결국 어떤 말, 어떤 생각, 어떤 행동, 어떤 감정을 할까? 사용자가 왜 그럴까? 라고 하는 입장을 정리해야겠죠. 일단 이걸 뭐 페르소나라고도 하는데 이건 엠패스 맵이라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어떤 걸 말하고, 그럼 문제 정의가 있어야겠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감 지도는 뭐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하나 제가 예를 드릴게요. 페르소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처음에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대상은 누구이고 몇 명인가. 한 명일 수 있고 10명일 수 있고 그룹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알 수 없지만 주요한 건 페르소나는 처음에 한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한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가 이제 페르소나 기본이고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제가 고객에 대한 여러분들 개념 정립을 다시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고객에 대한 정립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객이라고 하면 내 제품 사용하는 사람이 대부분 고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고객이고 내 제품을 뭐 이용하는 사람이 고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조금 더 고객을 좀 디파인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은 소비자하고 고객하고 좀 헷갈리시는 거예요. 자, 소비자는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은 소비자 많아요. 소비자가 맞습니다. 근데 고객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게요. 기저귀. 우리 친환경 기저귀 한번 예를 들까요? 친환경 기저귀를 실제 사용하는 사람 누구죠? 애기예요, 애기. 베이비란 말이죠. 그쵸? 근데 구매자는 누구예요? 엄마 아니면 아빠, 할아버지,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고객은 애기인가요? 고객은 누구예요? 애기는 소비자예요, 소비자. 컨슈머예요, 컨슈머. 여러분들의 제품이나 데이터나 이런 걸 소비하는 소비자. 한마디로 소비자예요. 고객은 누구예요? 카드 결제하는 사람. 결제 주체가 누구예요? 고객이에요, 커스터머. 그러면 커스터머 정보는 뭐죠? 카드 정보예요, 카드 정보. 돈을 지불하고, 이력을 남기는 사람이 고객입니다. 여러분들은 애기의 이력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1살짜리, 60일짜리 아기를 위해서 기저귀를 만든 거지. 그 아기가 여아인지 남자인지는 알 수 있겠네요. 남자아이, 여자아이 정도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 아이의 신체 사이즈나 이건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결제하는 사람인지 죄송합니다. 결제하는 사람이 고객입니다. 자, 그럼 고객이 또 누가 있어요? 이제 어떤 여자친구한테 뭔가 생일 선물로 반지를 사주려고 했어요. 여자가 주요 고객이긴 해요, 반지, 액세서리 중에. 근데 선물용 그 반지는 뭐죠? 100일 뭐 이런 거는 남자가 카드 결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물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야 돼요? 남자들한테 혹하게 보내셔야죠. 여성들한테 보낼 메시지와 남성들 메시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는 고객을 누구로 정했기 때문에 남자로 정했기 때문에 남자 선물용 반지를 만들려고 제가 기획을 했다면 메시지 자체가 남성적인 메시지와 남성 키워드를 잡아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커스터머와 소비자는 좀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프로듀서는 이제 아까 말한 우리 제작자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관계된 업종일 수 있어요. 뭐 반지 만드는 사람이나 반지 디자인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 이제 파티시펜트 같은 경우는 우리 참여자인데요. 우리 이거는 백화점에 저거라고 보시면 돼요. 충동구매 집단. 왜 백화점 뭐 5층이나 7층도 있고 1층에도 있는데 왜 바깥에 많이 있죠. 싸게 막 이렇게 몰아놓고 칸막이 쳐놓고 막 할인 막 50% 60% 때리는 거 있죠. 살 생각이 없었는데 남들 다 모여있으니까 나도 가서 하나 보는 거죠. 그거 충동구매로 사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커뮤니티는 뭐죠? 지역일 수도 있는데 우리 공동구매, 소셜 뭐 커머스 같은 경우. 그 다음 어떤 지역일 수도 있어요. 지역 단체, 뭐 맘카페, 뭐 이런 것도 커뮤니티고요. 시티즌 같은 경우는 뭐죠? 도시죠, 도시. 일단 뭐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단위로 서비스 하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이제 그 도시 단위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서울 지역을 이제 하는 타겟으로 와가지고 서울 지역 특성만 분석한 거죠. 심지어 여러분도 알지 모르겠지만 소셜 커머스가 맨 처음에 강남 지역만 서비스했어요. 강남 지역의 레스토랑만 서비스했습니다. 소셜 커머스 맨 처음에 우리 티켓몬스터 하는 예를 들게요. 티켓몬스터는 처음에 강남 지역에 있는 레스토랑에 어떤 그 티켓을 먼저 서비스했어요. 1년 동안은 거의. 그가 이제 확장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슈머는 뭔가요? 제작자이자 참여자, 그러니까 구매자. 이게 주로 어디 있냐면 이제 우리 크라우드 펀딩이 있죠. 와디즈 같은 데는 보면은 내가 뭘 만들 건데 돈 좀 미리 이게 1년 뒤에 뭐 이제 어떤 제품이 나올 거야. 너희들도 같이 참여해줘 해서 제작비, 시제품 같은 거 이렇게 돈을 해서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모으잖아요. 뭐 이렇게 프로슈머도 하나의 고객의 일부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은 뭘 아셔야 되냐면 고객의 동태성을 아셔야 돼요. 고객은 동태성이 있어요. 움직이는 성질이 있어요. 움직이는 성질이 있다. 왜냐하면 어제 고객이 오늘 고객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켓에 ing가 붙는 거예요. 마케팅이 왜 마케팅이냐면 마켓은 시장이에요. 왜 ing가 붙으면 자꾸 움직여요. 고객이 자꾸 움직여요. 어제 고객이 오늘 고객이 아니는 거예요. 어제는 고객이었는데 오늘 고객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내가 구매자였지만 구매자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고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합리적인 감정이라고 보면 조금 더 거창하겠어요. 합리적인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이 왜 세분화를 해야 되냐? 왜냐면 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많으면 뭐 A, B, C, D 다 하죠.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정 고객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 먼저 구매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찾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세분화한다는 거고요. 패션을 하나 예를 들까요? 패션이 여러분들 되게 이제 간단해 보이지만 패션 엄청 복잡해. 세그멘트 부분, 인구학적 요인. 벌써 성별, 연령별, 직업별, 학력별 쫙 깔아지죠. 심리학적 요인. 다 틀려고요. 상품적 요인. 다 틀리고 유통, 구조, 유통 다 이걸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이 전체를 다. 여러분들 뭐 안다르 아시죠? 안다르 뭐만 했어요? Y존 해결했잖아요. Y존. 안다르가 해결한 거 Y존을 해결한 거 그거 운동복의 Y존을 해결하겠다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해결한 게 아니에요. 그쵸? 뭐 레깅스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섬유 뭐 친환경도 있고 재질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뭐 다운 흡수라든지 라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한 분야를 해결한 다음에 거기서 시장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확장해 나가는 개념이에요. 카테고리를 늘리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필라테스복을 만들어놨다고 하면 뭐 아웃도어용으로 또 뭐 디자인 있는 거 만들고 B2B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자, 기술 수용 주기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기술 수용 주기가 이게 흔히 말하면 뭐 여러분 이제 뭐 테크니컬한 경우, 여러분의 서비스가 뭐 기술적인 거인 경우, 아니면 뭐 뭔가 좀 사용자가 첨단인 경우, 뭐 이런 경우 이걸 많이 쓰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뭐 아이폰 유저들 있잖아요. 아이폰 유저들은 뭐 출시하자마자 막 요 앞에 이노베이터, 얼리 아답터들은 줄 서서 사잖아요. 신제품 나오면 돈 아끼지 않고 갖다 줄을 서서 밤새도록 아이폰 신제품 씁니다. 근데 뭐죠? 이제 우리 얼리 메조리티 전기다수 사용자는 이제 신제품 어느 정도 좀 뭔가 좀 바이럴도 좀 되고 사용성도 좀 평가가 되고 가격 좀 떨어지면 그때 사잖아요. 이게 전기다수 사용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얼리 어댑터부터 만족시켜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얼리 메조리티 이 시장을 장악을 해야 50%를 먹는 거죠, 사실은. 이 후기다수 사용자들은 가격이 민감해요. 되게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2년 정도 흘러가야 이쪽으로 넘어오고, 진짜 가격이 싸지 않으면 이쪽이 잘 안 움직여요. 근데 뭐 리가드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없는 영역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보시면 알뜰폰 쓰시는 분들하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 앱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분 앱 안 까세요, 이분들. 진짜 돋보기용 무슨 뭐 알뜰폰 전용 앱을 만들지 않는 이상 이분들 사용 안 하시거든요. 사용 안 할 분도 돈도 지불 안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분들 타겟으로 하게 되면 좀 힘들어요, 이제. 결국 얼리 어답터 분들을 만족시켜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이노베이터에 속하죠? 여러분은 이노베이터에 속하니까. 저 가상인물, 아까 이제 페르소나 이거 얘기했고요.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자 보자면 ABCD로 이제 표현될 수 있는데, 뭐 일단 간단하게 대상을 좀 정합니다. 가상인물을 정하고요. 가상의 어떤 상황들을, 시츄에이션들을 좀 정하고, 페인 포인트하고 니즈, 그다음 해결 방안 이 네 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페르소나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윤희 형님은 36세이고, 서울 뭐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다고 칠게요. 워킹맘이에요. 그러니까 일하시면서 애들 키우는 분이고, 인구 형태학적 정보는 자녀가 두 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별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성별까지 정하면 좋고요. 5살, 9살 두 아이가 있고, 이분 그래도 변호사예요. 직업은 변호사고, 남편은 뭐 직업이 안 나왔지만, 어쨌든 남편은 집에서 놀고 있대요. 재택근무가 돼 있죠. 자, 남편이 놀면 남편이 애들 봐줄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이분은 이제 근무 시간이 긴 편이고, 이분은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어요. 이 변호사 윤혜영님은. 근데 학교에서 애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5살이면 9살짜리 애거든요. 그쵸? 5살짜리 애는 뭐 아직 취학 전이니까. 유치원이라고 할게요. 유치원. 뭐 9살짜리는 이제 초등학생이고. 너무 바빠서 아이들 숙제를 못 도와주고. 여기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바빠서 큰아이죠. 큰아이 숙제를 도와줄 수 없음이죠. 큰애 담임선생님 가서 의사소통 전혀 없다. 그래서 해결 방안에 큰애와 의미 있는 대화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큰애 선생님이 속해 있는 연락하는 뭐 카카오톡 같은 뭐 프라이빗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뭐 우리 흔히 말하면 학교 학교 전용, 우리 초등학교 전용 담임 선생님 연락망 뭐 이 정도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카카오 오픈 채팅처럼 이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뭐 하거나 아니면 그에 따른 뭐 앱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가입을 유도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트래픽을 가지고서 하겠다. 옛날 이런 게 비슷한 게 있었죠.
우리 초등학교 다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가입했던 거 아이러브 스쿨 있었잖아요. 아이러브 스쿨. 아이러브 스쿨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 없잖아요. 다 이제 나왔으니까 거기 가면 다 1학년, 2반, 1학년 학교마다 방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이미 다. 학교마다 방을 다 만들어 놔가지고 딱 갔더니 옛날에 가물가물했던 친구가 거기 안에 있어. 자기도 가입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템플릿이 있어요. 뭐 이게 뭐 텐시오라는 거, 텐시오인데 젠시오인지 모르겠지만 텐시오닷컴 가면은 유저 페르소나 컴패리션 템플릿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거 굳이 템플릿 안 써도 되고요. 아까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이제 만듭니다. 자, 문제 정의. 자, 문제 정의가 중요합니다. 문제 정의. 이게 문제 정의가 정의가 잘 안 되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이게 진짜 본질이에요, 본질. 왜냐면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막 이러 있습니다. 자, 문제 정의의 방법을 보면은 패턴이 있어요. 패턴. A, B, C, D를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떤 패턴들이 존재합니다. 그 패턴을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패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이트가 있어요. 자세히 듣다 보니까 내면에 보니까 하나 예를 들까요? 저는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걸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동하는 걸 싫어해요. 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서울에서 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차를 들고 다니기 좀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뭐죠? 대중교통을 활용합니다. 왜냐면 대중교통이 더 빨라요. 이제 비근한일을 든다면 여러분이 출퇴근 시간, 퇴근 시간이라고 할게 5시 언저리 정도에 차를 끌고 가다가 강남에서 역삼역에서 저기 삼성역을 간다고 딱 했어요. 자, 차를 딱 끌고 언덕을 넘어가요. 역삼역 언덕을 딱 넘어가는 순간 이제 50분입니다. 50분. 어디까지? 삼성역까지 50분이에요. 믿기 힘드신 분은 내일 저녁 5시에 차를 끌고 강남역에서 삼성역 방향으로 차를 끌고 가보세요. 차를 버리고 싶어요. 차를 버리고요. 그냥 걸어가고 싶어요. 왜? 도보거리도 50분이면 가거든요. 거기도. 지하철로는 8분이면 끝나는 거리인데 예. 예, 그 시간대만큼은 거기는 그냥 주차장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몇 번 경험하면 차를 끌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 제가 차를 끌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감가상각이 너무 심해요. 예를 들어서 경차 같은 경우 감가상각이 좀 덜합니다. 뭐 예를 들어 작은 차들은 뭐 아반떼 잘 팔리는 차들이죠. 아반떼는 뭐 한 3천만 원인데 뭐 떨어져 봐야 뭐 2천만 원대고요. 1천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떨어져 봐야 8, 900이에요. 그래서 근데 차가 이제 1억짜리 넘어가면요. 감가가 50%가 나갑니다. 여러분 뭐 GV80, GV70 정도 할까요? 우리? 한 1억 돼요. 이것저것 합치면. 근데 하루 타고 다음날 만약에 중고에 내놓으면요.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여러분 하루 만에 5천만 원이 감가인 거예요. 감가. 중고차란 이유 하나만으로. 예? 한마디로 만 킬로도 안 뛰었는데 벌써 이제 거기 5천만 원 날라간 거예요. 감가상각이 심해요. 이 자동차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이게 보험료가 또 심합니다. 보험료가 엄청나요. 보험료만 한 500만 원 나가요. 뭐 어떨 땐 젊은 분들은 20대이신 분은 보험료가 한 1,000만 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운항수가 짧으면. 어쨌든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 직업이 또 운전수인 경우는 더 많이 나가요. 보험료가 또 가중 할증이 붙어서. 이렇게 차를 1억짜리를 사가지고 만약에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뭐 거의 1억 4천 뭐 이게 거의 1억 4천 세금까지 계산하고 쓰면은 그 정도 나와요. 유지비가 꽤 많이 나옵니다. 기름값도 오르잖아요. 또.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최결정적인 게 내가 시간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운전하면 뭐 운전대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하철 가면 뭐야? 음악이라도 들을 수 있고 스마트폰이라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자리에 앉으면 뭐죠? 노트북이라도 풀 수 있어요. 아무리 1시간이 걸려도 4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차 하나 사서 뭐 그거 뭐 타고 다니려고 했다가 오히려 4시간이 길거리에서 다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뭐죠? 시간을 이제 아까 뭐 허비하는 거잖아요. 차 때문에. 이게 주말에만 씁니다. 주말에 쓰거나 아니 멀리 어디 갈 때. KTX나 뭐 SRT가 안 되는 때 그런 거 있대. 그때는 뭐 힘드니까. 근데 그것도 머리 잘 쓰면요. 갈 수 있어요. 요즘에 쏘카가 여기 뭐 KTX나 SRT 역에 있으니까 그것도 잘 타시면 그 돈 내시고 타서 오세요. 좀 비싸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톨비에다가 기름값 계산해서 혼자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요.
2시간 이상 되는 거리는 피로도가 엄청 쌓입니다. 왕복 4시간이면요. 하루 다 날리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지금 뭐 본인 시간이 24시간인 것 같죠? 아니에요. 8시간은 회사에서 일하시죠. 8시간은 주무시죠. 그 다음에 8시간 중에 뭐죠? 이동하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하면 4시간 정도 되죠. 그럼 여러분들 하루 본인 자기만의 시간이 4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 자유시간이 4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24시간 쓰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사실. 시간을 많이 아끼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요? 라고 하는 건데, 뭐, 이거는 뭐,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뭔가 이제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냐. 뭐, 실상은 이제 아버지와 딸이라는 어떤 그런 암스테르담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뭐, 자세히 보면은 뭐, 여기 보면 간수가 훔쳐오고 있고, 여기 뒤에 그림 보면, 뭐, 자유를 위해 싸운 노인이 뭐, 수감되어서 해산한 지 얼마 안 된 딸에 뭐, 찾아가 목이 마르니까 물 대신 이제 젖을 주고 있는 것을 이제 그리는 거를 이제 해석한 건데요. 좀 이제 문제적인 이건 조금 더 좀 약간 비유가 조금 애매해서 제가 이걸로 조금 설명드릴게요. SK가 행복 우물 1호라고 해가지고 우리 저기 이런 그 뭐 아프리카에 있는 그 우리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처녀들은 아니고 아마 결혼하신 분들일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물을 이제 뭐 2시간씩 뭐 걸어간다고 하거든요. 왕복 물을 기르기 위해서 머리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근처에도 우물을 파면 좋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SK가 임팩트 펀드를 걷어가지고 우물을 파서 이렇게 줬어요. 근데 처음에 좀 몇 번 쓰더니 다시 이분들이 머리에 연기를 대고 다시 저쪽 멀리까지 우물을 캐러 간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그 우물을 2시간씩 그 걸어가서 더운데 그거를 캐러 그 며느리들이 아프리카 며느리들이 그 막 그 가서 그걸 해결하고자 옆에다가 우물 팔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왜 이 그 며느리들은 다시 그 멀리 2시간 동안 그 양동이를 보고 그 우물을 팔아갈까요? 이게 본질이 뭐냐면 그 며느리들이 이게 물을 풀어 가는 거는 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때 유일하게 시어머니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근처에 생긴 물을 쓰고 있다가 얘네들이 자기네들 또래들끼리 그 같이 가면서 그 수다 떨면서 시어머니 욕하는 그 재미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 물 들어간다는 핑계 대고 2시간 동안 시어머니 욕을 엄청나게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럼 아프리카 우물 사업의 본질이 물 푸는 거였는데 이게 본질이 깨진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전체의 그 무슨 뭐 아프리카 그 며느리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특정 지역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 안 먹히더라라고 하는 사례의 이 본질을 찾아봤더니 이게 며느리들이 이제 시어머니 욕하고 남편 욕하는 그 공동체적인 본질이 있는 그 그룹들이 같이 우르르 갔다가 오는 것이 주요 핵심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 램프하고 이제 솔루션이 나왔는데 이 회사는 뭐냐면은 빛의 어떤 조도를 통해 가지고 빛에 민감한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민감하지 않게 맞춰주는 컬러링을 해주는 조명 그 솔루션이었어요. 조금 더 말씀 깊게 드리자면 성인 ADHD인데 이제 소리나 빛에 민감한 분들이 있잖아요. 성인 ADHD인데 빛에 민감하신 분들.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 솔루션을 나왔는데 문제 정의가 조금 이상해요. 문제 정의에 보면 현재까지 스마트 램프는 뭐 효율성과 편리성 중심이었고 어두운 공간을 밝히는 무드와 재미를 위해서 색도나 조도 컨트롤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문제 정의를 이렇게 해놨어요. 사실 이러면은 문제점이 너무 애매합니다. 사실 이런 솔루션을 나올 경우는 성인 ADHD, 특히 빛에 대해 민감한 분들의 성향이 여기 나와줘서 그분들을 위한 맞춤형 어떤 그런 조명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일반적인 조명에 대한 거를 여기다가 문제점을 제시했었어요. 사용자가나 하드웨어가 효율성과 편리성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이것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건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하고 문제점을 좀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어쨌든 색채 심리 검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밝은 빛을 좀 싫어하시는 분은 이제 밝은 빛이 아닌 좀 색을 섞여서 조명을 컨트롤하는 걸로 솔루션을 내놨는데, 어쨌든 문제 정의가 좀 잘못돼 있어서 좀 잡았던 얘기고요. 자, 문제 정의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 집단만 만족하는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것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한마디로 뭐 10만 명, 60억 인구에 맞춰진 그런 솔루션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러면 최고 돈을 지불할 만큼까지 여러분들의 솔루션이 필요한 데가 어디냐라는 그 표적 집단과 그 사람에게 맞는 솔루션을 다각적으로 해서 어떤 솔루션이 가장 최적화된 건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솔루션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기능을 강화시킬 거냐, 아니면 엔터 요소를 넣어가지고 엔터테인먼트를 줄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은 장비이지만 다른 관점의 접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페이팔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조금 말씀 좀 드릴까요? 페이팔은 뭐죠? 우리 흔히 말하면 외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사람이 해외 쪽에 돈을 보낼 때 쓰는 모델이고요. 제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해서 지금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이걸 쓰지 못하는 사람은 누굴까라고 한번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했을 경우라고 생각해 볼게요. 페이팔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액 해외 송금업자가 등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동일한 그 비즈니스 모델, 해외의 페이팔을 국내에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해외 송금업 등록을 신청하셔서 여러분 인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자본금 요건이 10억 원이에요. 10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지 이 업을 할 수 있어요. 미쳤죠? 이거 스타트업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져볼 때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문제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법에 걸려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 뭐 타다가 있었고요. 타다 같은 경우도 있었고, 옛날에도 뭐 비슷한 얘기지만 술을 배달 안 됐습니다. 옛날 맥주 배달 안 됐었어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예이고, 지금 주류법도 아직 해결이 그 지역 내에서만 주류가 유통이 되지, 전국으로 주류가 유통이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허들이고 되게 많아요. 이런 이제 그 국내에 그 제약되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할 때 제도적인 거, 법적인 거, 리갈 이슈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페이팔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객이 누구인가라고 해서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폰을 보기 힘들잖아요. 점자로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 이제 나누는 거죠. 20, 30대, 40, 50대로 나눠가지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조금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접근하기 어려운 고객이 누구인가 하고 해가지고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너무 이제 시력이 안 보이는 사람 너무 힘드니까 저시력자로 여러분들이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저시력자. 저시력자가 뭐죠? 글자가 나이 드신 분들 노안 있잖아요. 노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글자 크기가 너무 작거든요. 스마트폰이.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저시력자들은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60세 이상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 분포도가 거의 항아리죠. 항아리다 보니까 사용 유저층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도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 정의를 어떻게 하냐? 이거는 접근성이라고 해서 정보 접근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어떤 걸 접근할 때 정보 접근성, 그러니까 이거 법으로 좀 정해놨거든요. 우리 그 비대면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키오스크 다 갖다 놨잖아요. 우리 뭐 흔히 말하면 뭐 햄버거 집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이제 소상공인들이 키오스크를 다 갖다 놨어요. 젊은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이거 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약간 나이 드신 분들 오면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힘들어 하시죠. 누르기 힘들어요. 이 글자가 안 보이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걸 어디를 눌러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 디지털 디바이드, 정보 격차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어? 음성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글자를 크게 키운다든지 아니면 뭐죠? 우리 흔히 말하면 이제 노인 전용, 용어로 앱 UX 설계를 좀 바꾸셔야죠. 저 UX 좀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변환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제 서비스 접근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인식의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조장치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꽤 올드한 장치들이라서, 뭐, 이건 제가 지금 하는 거에선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음성이라든지, 확대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제가, 8시 시작했죠. 그 다음에 제가 약속한 시간이, 여러분과 약속한 시간이 제가 사실상 9시 40분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거의 뭐, 한 20분 남았나, 20분 남았나, 지금 25분이니까, 여러분 약속을 좀 지키기 위해서 좀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에이트, 뭐, 브레인스토밍 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뭐, 브레인스토밍 많이 하잖아요. 예. 브레인스토밍, 뭐, 여러분들 뭐, 지겹게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 노진아 박사님께서 아마 이제 워크숍 하시면 지겹게 할 겁니다. 육색 모자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6사람을 만들어 놓고, 우리 6명을 놓고 각각의 지정하는 거야. 우리 지난번에 우리 노 박사님이 각각 역할 분담하신 것처럼, 뭐 소통자, 뭐 리더, 뭐 이런 거 한 것처럼, 한 사람한테 특정 것만 말하라고 시키는 거죠. 한 사람은, 뭐 장점을 얘기해라. 뭐, 백색 모자 쓴 사람은, 흑색 모자 쓴 사람은 단점을 얘기해라. 그 다음에 뭐 빨간 모자 쓴 사람은 뭐 감정이 어떤지 느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그 역할을 줘주고 어떤 하나의 주제가 나왔을 때 그것만 집중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육색 모자 기법입니다. 스캠퍼는 많이 알려진 기법인데 우리 많이 그거 하나를 가지고서 그냥 뭐 대체하거나 결합하거나 응용하거나 변형하거나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뭐 다르게 사용하기, 뒤집기, 자르기 뭐 이런 거에 스캠퍼라고 하는 그 방법론이 있어요. 이거는 뭐 인터넷에서 여러분 스캠퍼 찾아보면은 뭐 어떻게 하는지 충분히 나옵니다. 뭐 자전거가 있는데 대체가 못 가. 뭐 이런 거. 뭐 자전거가 있는데 뭐랑 결합할까? 뭐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 뭐 아이디어 발상법을 좀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요. 브레인스토밍은 뭐 여러분들 뭐 대충 아시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브레인스토밍의 규칙들은 뭐 아실 거라서 좀 넘어가고, 다만 이제 제한해야 될 거는 주제를 너무 벗어나면 안 되고요. 이제 공감되는 거를 셀렉션 하시는 걸 좀 중요시 하고요. 말이 안 되거나 기괴한 것들에 대해서 또 열쇠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라는 거고, 근데 결정적인 게 포스트잇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 벽에다가 좀 이렇게 하나씩 붙여 놓으세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잠자기 전에 오늘 생각난 것 중에 좀 좋은 아이디어 있었으면 키워드만 벽에 이제 포스트를 좀 붙이세요. 뭐 이런 건 좀 습관이 좀 돼야 되는 거라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끊거나 커팅하거나 하지 않는 거, 존중하고 가급적 들어주는 거. 근데 너무 이제 투머치 토크하면 안 되고요. 좀 시간을 좀 제한을 주시고요. 뭐, 불쾌한 거, 우리나라는 근데 희한하게 유쾌한 브레인스토밍보다는 불쾌한 브레인스토밍이 많죠. 특히 대표자가 말이 많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대표자도 발언권 하나로 갑니다. 또 성향 NT제나 E나 I 쪽에서 I는 듣기만 하죠. 계속 E는 계속 말하기만 하고요. 이거 좀 돌아가게 해서 좀 균형을 좀 잡아주셔야 되고, 메모하셔야 되고요.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선순위 지도, 멀티보팅, 아이디어 평가법 이 세 개는 뭐 뻔합니다. 이게 우선순위 지도는 이게 사사본을 만들어 놓고 즉시한다. 쉬운 거. 뭐 혜택이 좀 낮거나 이런 것들은 버린다. 뭐 잠시 두고 나중에 실현한다. 이렇게 사사분면 만들어 놓고 2 곱하기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포스트잇을 이렇게 한쪽에 붙이시는 거예요. 포스트잇을 이제 사사분면으로 붙이시는 거니까. 근데 멀티보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참여자들이나 제3의 인물들로 하여금 이거 많이 하죠. 이게 왜 갖다 놓고 오늘의 메뉴 어떻습니까? 뭐 이거 하잖아요. 오늘의 메뉴 좋았습니까? 뭐 이렇게 보팅 하잖아요. 그렇죠? 스티커로. 아니면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따로 스티커를 줘가지고 보팅하도록 만드는 거하고, 이제 평가하는 거죠. 아이디어를 이제 제3자 관점에서 뭐 평가하신 외부 전문가를 들어가지고 평가든지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프로토타입은 이제 빨리 만드는 거예요. 빨리 만들고 빨리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는 건데, 우리 그걸 이제 MVP라고 얘기도 하죠. 여러분들 앱 개발할 때 흔히 말하면 앱 MVP 만드는 프로토타입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디자인만 슥슥슥 하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들은 아마 제가 시간이 되면 워크숍 때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손으로 그 앱 화면을 그리고요. 그 개를 사진을 찍어요. 그런 다음에 개를
그 링크를 누르면 버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서 그 누르면 그 버튼으로 넘어가요. 한마디로 앱을 개발할지 몰라도 사진만으로도 여러분이 그 UX 디자인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툴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거 쓰시면 되고요. 이 링크앤버스 모델을 좀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피드백 받기 위해서 문제 정의. 이게 지금 뭐 우리 카카오티를 이제 정리한 건데요. 대기 시간이 가장 짧은 모바일 기반의 택시 호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 정의를 한 게 탑승 위치가 설명이 어렵고 택시가 어디쯤 오는지 모르겠고 얼마나 비용이 들지 모른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진행한 거죠. 그래서 택시 이용자와 택시 운전자 양쪽을 서비스를 해주고 플랫폼을 만든 하나의 사례입니다. 뭐 스마트 호출 건당 얼마 비용 나가고 플랫폼 비용 나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링크앤버스 모델은 여러분들이 MVP를 할 때 문제 중심으로 좀 접근할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문제 중심. 계속 중요한 건 1, 2, 3이 1, 2, 3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한 1, 문제, 2, 고객, 3, 어떻게 해결 방안 탈출. 이 1, 2, 3이 먼저 세팅이 돼야 나머지 부분들이 좀 정리되는 구조니까요. 여기서 아까 좀 다시 했던 것들 좀 정리를 좀 해주자면, 최우선 거점 고객을 디피니션 하셔야 돼요. 전체 고객 중에서, 아까 페르소나 제가 만들었죠? 제품이 좋아요라고 말하는 사람 말고, 그 서비스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친구분들한테 말하지 마시고, 내가 전혀 모르는 제3자인데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집단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의 페르소나를 만들고 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고 그 사람들의 MVP를 만드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니까 계속 그 서비스가 굉장히 장황하게 넓어지고 서비스가 되게 거의 전 국민, 거의 전 인류, 심지어 우주 최초, 세계 최초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알았어요. 여러분, 우주 최초, 세계 최초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시장성이 없는 거예요. 우주 최초 이런 것들은. 뭐 속된 말로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은 우리 그 스페이스 X 만드신 분 있잖아요. 예. 그 테슬라 만들어서 이제 돈 거기다 다 쓸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이 성공하시긴 하실 거예요. 어쨌든 저쨌든. 근데 이제 천도로 가는 거죠. 왕복이 안 될 거예요. 화성으로 갔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죠. 화성 여행이 마지막인 거예요. 이런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다고. 돌아와야 되는데, 스페이스X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혹시 화성이 나의 마지막이다. 새로운 곳에서 내가 많은 우주여행의 마지막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돈을 열심히 버셔가지고, 스페이스X에 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편도만 딱 가셔서 돌아오진 않으실 겁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인데요. 테스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이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토타입 만드는 거 가지고서 어떻게 테스트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피드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가설을 세우시고 관찰하시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배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카드를 만드시고 아니 여러분만의 어떤 피드백 테스트를 좀 만드시면 돼요. 하나 이제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맞춤형 친환경 기저귀 가방이라고 하셨던 분인데 이거 실제 이제 그리신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이제 수작업으로 그리신 거 에코 프렌들리 백이라고 해가지고 디자인을 인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단 소재는 타이백이라는 원단이었거든요. 약간 이제 우리 흔히 말하면 타이백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 침대 소재도 많이 쓰고요. 타이백 소재 많이 씁니다. 잘 찢어지지 않고 젖지 않는 소재예요. 근데 장점은 되게 가볍다는 거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는 거고 인쇄도 친환경 잉크를 사용했고 방수 항균을 쓴다는 게 장점이었는데 단점을 이제 MVP로 만들어서 뿌려보니까 MVP 만들어서 몇 분들한테 이제 피드백 바라보니까 이제 브랜드 안 알려졌고요. 잉크 선명도가 낮고 바탕 인쇄 스크래치가 나고 그다음에 세탁에 물반 현상 나고 이렇게 돼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거를 피보팅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그러면 가방으로 가지 말고 파우치로 가자 해서 우리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이제 아이패드였거든요. 아이패드하고 노트북 막 작게 나올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파우치로 좀 접근하자. 라고 해서 파우치닷컴이라고 해가지고 이때 당시 파우치 우리 싸이 디자인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요 반응을 또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이즈가 작아졌잖아요. 사이즈가 작아졌으니까 제조원가가 좀 낮아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조원가 나가졌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높지 않으니까 뭐야? 이게 좀 쉽게 쓸 수 있는 거죠. 아이패드북, 넷북 이런 거 막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쇄 자체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결국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 잉크 선명도 낮고 스크래치 약하고 세탁기에 물 빠짐 현상 있는 거는 뭐 해결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맨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거에서 좀 짜가지고 가격과 비용, 그다음에 용도를 조금 더 균일화 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피보팅 했다는 거죠. 이거 다 MVP예요, MVP. 결국 이분이 나중에 하셨던 거는 이렇게 아예 종이 지갑 이런 형태로 해서 디자인이 좀 강력한 이런 걸로 아예 바꾸셨어요. 처음에 시작을 이걸로 하셨어요. 종이 지갑으로 하셨어요. 종이 지갑. 그래서 여권 지갑을 많이 파셨거든요. 여권 지갑이 또 히트해가지고 여권 지갑을 많이 여권 지갑에 각 나라들 국기 있잖아. 국기. 영국 국기, 한국 국기, 일본 국기 이런 것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왜냐면 국기 나라 국기는 저기 저작권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이런 거 이런 이제 축구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옮기시고 그랬는데 에코시엔티라고 해가지고 이번 한 10년 정도 지금 계속 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의외로 좀 오래 하고 계셨어요. 예. 물론 이제 시장이 크진 않지만 어쨌든 초기 어플리케이션은 작고 적은 페이퍼 월렛으로 시작하셔가지고 지금도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 사례를 통한 이제 그래도 다 왔네요. 사례를 통한 우리 이 디자인 신기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사례를 통한 거 조금 다시 해보자면 잔반 처리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식판을 개발한 사례입니다. 여기 선이 다 그려져 있어요. 문제의 발견은 뭐였을까요? 이제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아이들이 이제 했더니 아이들한테 다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집에서는 많이 안 남기는데 학교 급식 많이 남긴다. 맞더니 뭐 아줌마들이 많이 준대. 많이 떠간대. 그다음에 자기가 풀 때 어디까지 퍼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선이라든지 그 위치 양이 파악이 안 되니까 그 양이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숟가락을 여러 개 놓을 수는 없었잖아요. 대중적으로 놓을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들을 한 게 이렇게 어떻게 만들까, 저렇게 만들까, 저렇게 막 아이디어를 회의한 거예요. 아이디어를 회의해가지고 이게 붙이고 그래서 일부러 남기는 게 아니라 음식 받을 때 양이 많거나 내가 담을 때 양이 얼마인지 모르거나 그 다음에 조금만 줘의 그 조금만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의사소통에 대한 것이 없어서 의사소통의 기준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템플릿을 하나 근 거죠. 선을 그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음식을 그 위에다가 엎어 본 거예요. 이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는 이렇게 걷고 저렇게 걷고 해가 이게 여기서 조금 더 좋은 게 뭘까요? 뭐 칼로리라든지 양을 대충 여기다가 얹어놨을 때 뭐 써놓으면 더 좋긴 하지만 그 숫자적인 표현은 우리가 이제 가능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이 선을 통해 가지고 많고 적음을 이제 덜 수 있도록 해가지고 50만 개 제작해가지고 70%나 이제 쓰레기가 감소했다.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별한 장치를 만들어야 되거나 특별한 어떤 기계가 들어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선 하나만으로도 그 음식을 담을 때 어떤 양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있죠. 저는 또 그 소주잔 중에 혹시 아세요? 소주잔, 일반 소주잔랑 똑같은데 그 적게 들어가는 소주잔이 있지 않나요? 나 그거 괜찮은 것 같았어요. 똑같은 잔 사이즈인데 이제 조금만 부어도 반만 부어도 한 잔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그런 소주잔 괜찮았고 반대로 대형 소주잔 있었죠. 큰 소주 한 개 다 들어가는 큰 소주잔. 그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투머치였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솔루션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연락처 안 드린 것 같아서 일단 연락처 여기다 좀 남겨드렸고 제 발표 자료 맨 뒷부분 보면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궁금한 사항들은 이메일이나 이렇게 연락처 통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할 수 있을 때 소통해 드리겠고요. 저는 워크샵 때 아마 잠깐 뵐 것 같아요. 7월 달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워크샵일 때 제가 오프라인에서 한번 얼굴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렇게 다 끝났고요. 뭐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좀 길어가지고 지금 오늘 뭐 아까 7시부터 수업을 들으셔가지고 사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의 질문은 따로 이렇게 받진 않겠습니다. 긴 시간 평일 그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또는 사업에 어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입니다. 예,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